사람의 유형은 적어도 60억 이상으로 나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깊이 안타까운 부류가 감기, 프렌들리 유형이다. 계절이 바뀌거나 계절이 절정에 달하거나 비가 오거나 날이 급변하거나 하면 바로 그분이 오는 사람. 거짓 약간 보태어 1년에 100일은 코 찔찔이로 보내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다. 체력과 면역력이 약한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둔감함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몸은 민감한데 나의 정신이 둔감하다. 찬바람이 불면 몸은 삽시간에 반응하여 으슬으슬해지는데 머리는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달이 난다. 몸의 으슬으슬함을 느끼더라도 나는 내 감각을 의심한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회의가 지지부진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나이 탓인가? 그렇게 너절한 의심으로 몸의 감각을 그냥 지나치다 보면 감기는 세력을 키워 콧물과 기침을 바라고 그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아, 그게 감기였구나.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둔하다. 회사에 다닐 적에 나는 짜증나 라는 말을 무시로 해댔다. 며칠째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상황인데 팀장이 욕심내어 또 일을 받아오면 나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짜증나 라고 나직이 혼잣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짜증이었을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짜증 이면에는 많은 감정이 있었다. 많은 일로 인한 피로감, 팀원들 생각 않고 일을 계속 받는 팀장에 대한 서운함, 앞으로 쉼없이 일해야 하는 일주일에 대한 압박감, 익숙하지 않은 건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짜증만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둔했다. 감각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감정을 의심했다. 화가 끓어오르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의심으로 흐른다. 왜 화가 나지? 이 화는 정당한가? 약점을 찔려서 그저 민망한 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나의 어떤 왜곡된 관념 때문인가? 왜 애먼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하지? 이 감정이 화가 맞아?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 내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러했으리라.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했으니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살다 보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말로 감정을 내뱉지 않고 참기만 하다 보니 나의 촉은 더 무뎌졌을 것이다. 약간의 자기 변호를 해본다면 나는 언어라는 게 참 보잘것없다 여겼다. 나의 괴로운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친구에게
나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의 괴로움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주절주절 나의 괴로움을 얘기해 보아도 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괴로움은 하찮아진다. 나의 빈약한 표현력 때문이겠지만 나의 감정은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린다. 상대는 그게 왜? 남들도 다 그러잖아 라고 답하고 그렇게 나의 괴로운 감정은 더 초라해진다.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훨씬 큰데 나의 괴로움은 하나도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나는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했다. 감정은 언어 너머의 것이라 생각했다. 표현의 포기는 이해의 포기였고 이해를 포기하는 만큼 감정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커져가고 있었다. 버려졌던 감정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 과거를 살피며 하나하나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억이다. 그 기억들의 감정을 되새겨보고 그 감정의 결을 살핀다. 그 인간 짜증나 라고 말했던 기억 아래에 있는 서운함. 서운함이 반복되어 생긴 실망. 실망이 화로 바뀌는 순간 화가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순간 감정의 결을 살펴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준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옮겨 적어본다. 감정의 해부학이라 할 수 있을까? 지나간 기억을 해부하여 당시의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 민감한 내 몸과 둔감한 내 머리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일 것이다. 나를 존중하고자 하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하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기 전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감각과 감정을 느껴본다. 음식을 씹을 때 혀의 감각을 느껴보고 바람이 뺨에 닿을 때의 감촉을 생각하고 느껴본다.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애쓴다. 화를 그저 화로,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즐거움을 그저 즐거움으로 보도록 노력한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의심으로 흐른다.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막고 순간의 감각만 온전히 느끼려 노력한다. 감정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다만 바라본다. 의심과 생각을 덜어내고 감각과 나의 거리를 좁혀본다. 완벽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면 오늘은 이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 결론 내리다가도 내일 다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언어는 내 감정을 정확히 담아내지 못한다.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에 가깝게 표현해보려 노력한다. 조금씩 감정의 단어로 나를 이해해가며
어제의 이해를 수정하고 다시 뒤집어서 정리하며 조금씩 나는 나에 가까워진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있던 감각과 감정들이 언어가 생김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 정리가 된다. 멋모르던 상처들이 언어를 얻어서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다. 물론 나의 언어가 보잘것없기에 그 감정과 상처들이 제대로 표현되지는 못하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표현하려 노력한다. 상처들이 밖으로 나갈 숨구멍을 만들어준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해감을 느낀다. 이를테면 나는 내가 방치했던 으슬으슬함을 조금씩 이해해간다. 내 몸의 떨림과 미열을 이해하고 그 감각이 느껴질 때 쌍화탕을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잔다. 으슬으슬함은 정말 감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으슬으슬함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존중함으로써 나는 그나마 감기에 덜 걸리게 된다. 감정에 대한 부분도 그러할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씩이나마 감정을 이해해가며 나는 나를 더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